안녕하세요. 저는 당근 운영개발팀이라는 팀에서 리드 역할을 맡고 있는 윤연호라고 하고요. 오늘은 1800만이 쓰는 서비스 운영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는 두 파트로 나눠서 앞에 운영정책은 어드민에 있어야 해요 라는 파트를 제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당근에서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윤신웅 님이 또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서버 미더이라서 대부분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개발자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개발자 준비 중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대부분이시네요. 그러면 개발자 아니고 PM이나 다른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조금 계시네요. 그러면 실제로 프로덕션에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손 들어주시겠어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네, 한 20%, 30% 정도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CRUD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치고, 개발자로서. 그리고 대용량 트래픽 대응도 어렵긴 하지만 또 어찌어찌 할 수 있다고 치고, 그걸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 팀의 고민과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운영이라는 게 좀 광범위한 키워드다 보니까 범위가 넓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앱을 사용자가 쓸 때 어떤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넛지 알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시글을 허용할지 정한다든지, 또는 궁금한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운영의 영역인데요. 좀 더 배경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당근 운영개발팀이라는 팀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우리가 앱을 쓰면서 뭔가 이 게시글 이상한데 운영자한테 신고해야겠다, 아니면은 이거 운영자한테 물어봐야겠다 할 때 떠올리는 그 운영자 역할을 담당을 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그 운영을 이제 코드를 써서 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신고 처리나 스팸 대응, 고객센터 운영,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앱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또 좋아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당근에서는 사기꾼이나 업자가 적고 진짜 이웃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신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진 않을 예정인데, 이제 당근 내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실시간으로 초당 10,000회 이상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어서 대용량 처리에 대한 고민도 작업하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채용 TO도 지금 열려 있고, 겨울에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의 앞광고를 이제 마치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당근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 앱 쓰면서 신고 기능 써보신 분들 있나요? 신고 기능 한번 써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한 10% 정도 계시고, 신고를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겠죠. 저희가 미리 그 문제되는 게시글들을 없애서. 당근에서 신고 가능한 대상이 총 37개가 있어요. 게시글들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 채팅 메시지, 댓글, 이런 것들이 다 신고의 대상이 되고, 그 대상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전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의약품이나 이런 팔면 안 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비방 저격글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총 730개의 신고 사유가 있고요. 또 당근이 이제 캐나다, 영국, 일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그 나라에 맞는 신고 사유가 다르게 있고요. 이 모든 신고 사유별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근이 지금 8년 정도 된 서비스인데, 이제 5년 정도 됐을 때에 그 신고를 처리하는 코드가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백 개의 if문, else문, switch문, 뭔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끝도 없이 있고, 고치려고 하면 이제 저거를 이해를 하고 적절한 곳에다 이제 if문을 끼워 넣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운영을 잘 하려면 이제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운영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적합한 운영 정책을 적용하려면 최소한 일단 지금 뭐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적용된 운영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운영 정책이 적용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운영 정책이라는 게 노션 문서랑 회의록이랑 슬랙이랑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코드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코드는 개발자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자도 아까 보신 것처럼 코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상태를 알아야지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다들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개발자조차 상태를 알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막 물어서 지금 어떤 동작인지 알았다라고 쳤을 때, 그럼 이제 이걸 바꾸고 싶은데 조건을 바꿔서 배포를 하려면 개발자가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개발자는 이제 항상 바쁘니까 이제 작은 수정 같은 거는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의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뒤에를 느낌표로 바꿨다가 앱에서 보니까 점으로 바꾸는 게 좀 더 뉘앙스가 맞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개발자 바빠 보여서 그냥 90점 정도의 상태로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 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운영 정책을 파악하고 또 바꾸는 거를 쉽게 하려면은 기능을 만드는 당시부터 이걸 어드민에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고민하면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저희 운영개발팀 내부에서는 설정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에 이런 정책들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제 누구든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정책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지 어떤 건지 확인하고 어떻게 바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정책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다들 동의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왜 어드민으로 이걸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럼 시간이 없죠. 어드민을 만들. 그래서 어드민 만들 시간이 없어서 바꾸는 걸 개발자한테 요청을 하고, 그럼 또 개발자는 바빠서 어드민을 만들 시간이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요. 어드민을 만드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어드민을 자동으로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찍어낸다는 게 단순히 테이블 CRUD만 해주는 어드민을 넘어서 서비스 로직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어드민을 자동으로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뜻인지 좀 더 공유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드민을 자동으로 찍어내는 거는 일단 설정 가능한 값을 분리를 해내고 그거를 DB에 넣어 놓은 다음에 그 상태를 읽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바꾸고, 그리고 그 DB 상태를 조작하기 위한 UI는 코드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을 의미해요. 저 1, 2, 3번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설정 가능한 값이 예를 들어서 1825라는 어떤 조건, 저거는 뭐 다양한 게 될 수도 있겠죠. 사용자를 이용 제한을 하는 일수일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일 수 있는데, 그 코드에 들어있으면은 저거를 이제 개발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고 변경을 한 다음에 배포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바꿀 수 있죠. 저거를 조금 더 분리한다고 하면은 설정 파일 같은 데로 뺄 수도 있는데, 설정 파일에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저 조건을 바꾸고 파악하려면 개발자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DB로 최대한 저런 요소들을 빼고 그 DB를 조작하는 어드민 UI가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모두가 저 조건이 뭔지 어드민을 통해서 개발자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어요. 그럼 DB 상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STI라는 거를 저희는 써서 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클래스의 이름을 스트링으로 DB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로직을 실행해야 할 클래스 이름을 DB에 넣어 놓고 그걸 읽어서 해당 클래스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 클래스에 넘길 파라미터들을 저렇게 또 DB에 넣어 놓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3번 어드민 UI를 코드로 자동 생성한다는 부분은
보통은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한 어드민을 만들 때 네 가지의 기능이 있으면은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따로따로 어드민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의 어드민 기능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할 때 그 화면만 좋아지고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그대로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어드민 기능을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화면을 생성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그 코드 하나를 개선하면은 나머지 부분이 전부 좋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서버 드리븐 UI라는 키워드로 요새 많이 부르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하면은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버 드리븐 UI라는 개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1825 같은 날짜를 담는 어떤 필드가 있다고 했을 때, 서버에서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이제 개발자 만드는 게 아니고 저 데이즈 제이슨 형태로 지금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것만 명시를 하면은 저 HTML과 자바스크립트 화면에 대한 코드는 그 코드 자체를 작성하는 코드만 우리는 만드는 거죠. 코드를 만드는 코드인 건데, 저 최종 결과물은 HTML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액트 코드가 될 수도 있고 뷰 코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기능들을 매번 작업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코드라는 것도 스트링인 거잖아요. 어떤 문자열. 그 문자열을 생성해내는 코드만 우리는 한 번 작성하고, 화면을 개선하고 싶으면 그 코드를 찍어내는 코드를 개선을 하면은 나머지 실제 동작하는 화면당 코드는 내가 한 번 만든 그 코드로부터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당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이어서 이따가 공유해 주실 윤신웅 님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그 수백 줄의 코드를 저런 식으로 어드민을 찍어내는 코드에 의해서 어드민으로 전부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가 IT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엔드 유저의 문제를 우리가 개발 역량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개발 역량을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어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래밍 역량을 활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문제도 잘 해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윤신웅 님이 당근에서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윤연호 님이 설명해 주신 저희 그런 개념들을 당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당근에서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다 보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앞에 소개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소개해 보면, 저는 운영개발팀에서 이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신고나 이런 제재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윤신웅이라고 하고, 당근에서는 베일이라는 닉네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당근 중고거래 서비스를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이제 당근에 올리면 안 되는 물건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네. 사용 안 한 도수 있는 안경, 화장품 구매하고 받은 샘플, 그리고 우리 동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 2번? 1번? 네, 많은 대답들을 해주시는데요. 네, 정말 죄송하게도 3개 다 올리면 안 됩니다. 네. 네. 저희는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물건을 이제 거래금지 물품이라는 단어로 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고객센터 FAQ를 통해서 이 운영 정책을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제 왼쪽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고, PC에서는 저 우측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서버 엔지니어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거를 좀 자동으로 좀 파악을 해보고 싶잖아요. 사용자가 저 거래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뭔가 자동으로 미노출하고
이런 게시글 올리면 안 돼라고 안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사용자한테 운영 정책 잘 알리는 것과 더불어서 좀 자동으로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네, 그냥 게시글 만들어질 때마다 이 서버에서 뭔가 검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이런 순서도 이 플로우 차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게시글이 생성되면 이 제목이나 내용에 이제 올리면 안 되는 키워드가 있는지 검사하고, 이 분기문은 실제 코드로 표현하면 if가 되겠죠. 그래서 if에 해당하면은 이 게시글을 미노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게시글을 노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표현해 보면 이런 우측과 같은 코드가 될 것 같은데, 이 루비 코드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안에 이 스트링 배열들이 반복문이 돌아가고, 게시글 내용에 저 스트링 하나하나가 들어있는지를 검사하고, 들어있으면 이 게시글을 미노출 상태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저런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코드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저기에 뭔가 단어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뭐 도수 있는 안경 이런 단어를 추가하고 싶을 때마다 코드를 수정하고 또 배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일일이 배포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거를 어드민으로 표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 값에 실제 스트링 배열을 넣어놓고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코드를 어드민으로 변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키워드 리스트라고 하는 저 변수가 이 어드민에는 당근에 올릴 수 없는 게시글 뭔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놓고, 저기에 값을 이렇게 세 단어를 넣어두게 되면은 저 세 단어가 반복문이 돌면서 이 게시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 저기에 단어 4개를 넣어두면 저 단어 4개가 반복문이 돌면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코드를 어드민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가 저 배열 하나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키워드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운영 처리가 필요해졌어요.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이제 거래 금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경고를 하고 게시글 미노출만 하면 되는데, 욕설이나 성희롱 같이 조금 곤란한 게시글들이 올라오면 이 사용자들이 다시 당근에 올 수 없도록 이용 제한 처리까지도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목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 목록 하나에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목록 중에 하나는 10,000개가 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저기에 뭔가 하나 추가하려고 하면은 이제 커맨드 F로 이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관리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형태의 어드민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우측에 보시면 어떤 단어들을 저장할 건지 이런 세부 사항들을 정리해 놓고, 그렇게 정리된 데이터들이 이제 우측과 같이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드민의 운영 정책을 좀 나눠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순서도로 표현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게시글이 생성되었을 때 제목이나 내용에 올리면 안 되는 키워드가 있는지 이거를 검사하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분기문이 더 생기는 거죠. 이 키워드가 이용 제한 처리까지 해야 되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냐, 이거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를 코드로 표현하면 조금 길지만 저런 코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드가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조금 넘어가 보면, 저희가 아까 저장해 뒀던 여러 개의 이 목록들을 다 들고 와서 반복문 안에서 다시 반복문을 돌면서 이제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이 마지막 if 문에서 이게 이 사용자 이용 제한 처리까지 필요한 키워드인지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드민의 저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순서도에 맞게 로직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이런 우측과 같은 로직으로 서버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코드를 어드민으로 변경하는데, 기존에 단순히 단어 목록을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로직의 흐름까지 변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2021년 11월쯤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저도 이게 이때였나 가물가물했는데,
근데 요소수 관련해서 좀 품귀 현상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당연히 당근도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 회의를 거쳐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소수 관련된 게시글에 이 채팅이 시작되면, 즉 거래하면서 대화를 사용자들 간에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운영 정책으로 요소수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 이런 거를 좀 안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좀 정리해 보면 이 게시글 내용 말고 뭔가 다른 것들도 확인하고 싶은데, 아까와 같은 코드 구조에서는 그 루프를 반복문을 돌면서 이제 게시글 내용밖에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일단 이 제이슨 포맷으로 이런 복잡한 운영 정책을 좀 표현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 두면 이 서버에서 이 제이슨 데이터를 읽어서 대체 코드로 만들어내는 그런 피처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이슨 개념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제이슨의 컨디션스 안에 이제 아티클 레객스가 있고, 저 아티클 레객스는 우측 순서도에서 이 요소수 게시글인지를 확인하는 저런 분기문으로 이제 코드가 생성되게 돼요. 그리고 first mess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지 두 번째 분기문에 해당하는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메시지 내용까지도 뭔가 볼 수 있는 이런 피처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부 구현을 조금 간단히만 설명드려보면 저희가 계속 타입에 저 스트링으로 어떤 클래스 같은 문자열들을 넣어두는데, 저기에 해당하는 클래스들을 실제로 다 만들어 두어요. 그리고 이거를 반복문을 돌면서 똑같은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거를 메서드 오버라이딩으로 똑같이 다 구현을 해 놓고 반복문을 돌면서 이 클래스가 봐야 되는 조건들을 저기 내부에 구현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매번 똑같은 메서드를 읽어오면서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이제 보는 조건들을 검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스위치 문 대신 클래스를 나눠놨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서랍 나눠놓기라는 걸로 비유를 많이 해보는데요. 같이 협업을 잘 하기 위해서 좀 예측 가능한 위치에 코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컨셉으로 좀 컨벤션을 좀 만들게 되었어요. 젓가락은 당연히 주방에 있을 거고, 뭐 옷은 옷방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가능해야 누가 그 집에 와도 그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좀 저런 식으로 클래스를 나눠놓고 그 클래스에 내가 봐야 되는 조건들을 메서드로 구현해 놓는 이 컨벤션을 좀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제이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클래스를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면 저 조건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제이슨 형식 자체를 쓰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개발자 도움 없이 운영 정책을 손쉽게 표현 가능한 어드민 형태로 만들자라는 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기 제이슨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우측과 같은 어드민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이 밑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형태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좀 더 복잡한 운영 정책 같은 것들을 어드민에 표현하고 싶어 했고, 조금 더 쉽게 설정하고 싶어 하는 이 스펙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이런 형태로 조금 바꾸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에 이 운영 정책이 어떤 운영 정책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 우측에 이 조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 운영 정책에서 보는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 나열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어떤 처리를 하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제 순서도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순서도의 요소들 중에 4가지가 이제 시점, 조건, 처리, 끝,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뭔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드민에서 뭐 이런 운영 정책을 만들고 싶다 하면 실제 어드민에서 저런 운영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순서도의 로직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냥 저렇게 어드민에서 옮기기만 하면 저 로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복잡한 로직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코드를 어드민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조금 비약일 수도 있지만 이 어드민으로 로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이 더 복잡한 운영 정책을 더 쉽게 표현 가능하도록 이 목표에서 실제 당근 내에서는 537개의 운영 정책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810개의 조건들을 검사하고 639개의 운영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앞에 순서도로 예를 들면 그 순서도 같은 로직들이
거의 500개 넘게 돌아가고 있고 이 조건들이 800개 넘게 있고 이런 처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600개 넘게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이게 더 쉽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하는 게 어떤 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실제 동작을 어드민에서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희도 코드를 짤 때 이 테스트 코드를 함께 짜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어드민에서도 내가 설정하는 값들이 실제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설정할 때마다 저 테스트가 자동으로 돌면서 이 결과가 어떨 것이다 이거를 안내해주는 이런 형태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실제 사용자들이 접하게 될 메시지 같은 것들을 미리 볼 수 있게 저것들도 설정하는 값에 맞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저런 미리 보기 같은 것들도 좀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네, 앞에 윤현우님이 설명해 주신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어드민으로 자동으로 찍어내는 부분들이 이 상태에 올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설정 가능한 값의 분리, DB 상태를 통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분, 그리고 어드민 UI를 코드로 좀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런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네, 설정 가능한 값의 분리는 이제 어떤 데이터든 담아 놓을 수 있는 좀 제이슨 컬럼을 하나 준비를 해서 저 제이슨 컬럼이 네, 실제 안에 키 밸류 이런 형태로 들어있겠죠. 그게 저 왼쪽과 같은 이런 어드민이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서 어드민에서 설정하는 값들은 실제 스트링이지만 저게 키 밸류 한 세트로 이 제이슨의 키 밸류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저장하고 있는 이 값이 어떤 조건들에 대한 값인지 이 클래스를 저장하는 저기 중간에 작게 적혀져 있는데 룰 체크 타입이라는 컬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서버에서 로직을 수행할 클래스를 저장하는 컬럼이 있고 이 서버에서 로직을 수행할 때 넘겨받을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컬럼을 이렇게 둬서 서버 코드에서는 저 DB 값을 읽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클래스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이 코드가 돌아가면서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DB에서 저장해둔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메서드에 같이 함께 넘기면서 물어보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어드민을 뭔가 만드는 게 좀 되게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쉽게 하려고 좀 코드로 자동 생성하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떤 규칙을 약속해 놓고 이 클래스에 저런 해시 맵으로 이게 어떤 컬럼 이름이고 이거는 어떤 값으로 저장해야 돼 저렇게 규칙을 선언해 놓으면 이거를 이제 프론트 단에서 받아와서 약속된 규칙에 맞게 화면을 그리는 형태를 즉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기 왼쪽 코드에 이 해시맵에 키 밸류를 하나 추가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또 우측에 어드민에 설정하는 값이 하나 추가되게 돼요. 그래서 운영 정책을 어드민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뒷광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저희 팀에서 저만 좋아하는 과자인데 네, 민트 초코 바나나 킥이라는 과자가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운영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규 가입 7일 이내 사용자가 3,000원보다 비싼 민트 초코 바나나 킥 게시글을 작성하면 미노출한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운영 정책인데 네,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연히 실제로 있는 운영 정책은 아닌데 그런 운영 정책이 어드민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당연히 서버 코드로 있겠죠. 그래서 어떤 PM분이 땡땡땡님 혹시 그 민초 바나나킥 로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네, 저희는 마음에 준비하면서 아이디를 또 실행하겠죠. 네, 코드를 읽으면서 뭐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또 PM분이 3,000원 조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2,500원으로 바꿀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아쉬운 말을 해야 되겠죠. 뭐 작업은 간단한데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서 점점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운영 정책을 어드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를 찾지 않겠죠. 스스로 민초 바나나킥 로직 어떻게 되어 있더라 이제 타닥타닥 주소 입력하셔서 어드민 들어가셔서 보니까 여기 뭐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확인하시고 이 3,000원 조건을 2,500원으로 스스로 바꾸시면 끝. 네, 훨씬 간단하게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약해보면 운영 정책을 어드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서비스 로직을 어드민으로 누구나 설정 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 UI를 만드는 코드라든지 아니면 메인 로직을 돌리는 그런 코드들이 다 한 플로우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개선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큰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네, 이런 과정들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모든 운영 정책을 좀 어드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운영 정책은 어드민에 있어야 해요가 될 것 같아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